특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시작하자마자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에 대한 박수도 있고 또 비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팀이 구성되지 않아서 어떻게 평가할 건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김용현에 대해서 기소한 거 이건 좀 잘한 거죠. 전격적으로 증거인멸 교사로 네. 기소했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다시 그 영장 만료가 돼서 밖으로 안 나오도록 재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윤석열 네. 구속영장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초반에 기선제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하고 똑같은 김용현이 범했다는 범죄는 윤석열도 윤석열이 똑같이 다 적용되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증거인멸 그러니까, 교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적용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업무방해도 있고 내란죄가 있고 또 내란죄 내란죄 우두머리가 윤석열로 중요 임무 종사를 한 김용현이가 있지만 네. 그것과 별건으로 뭐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거 특수공무관계도 있고 뭐 다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두룩한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해버리면 깔끔하다. 제일 깔끔하죠. 네. 네. 그동안 검찰은 왜 안 했습니까? 그동안 검찰은 윤석열 눈치 본다고 안 했다고 보고요. 저는 검찰 내부 고위직에 윤석열의 공범이 있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하나는 아니겠죠? 여럿이 있겠죠? 여럿이겠죠. 네, 검찰총장 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사건도 네. 뭐 녹취록이 나왔다. 그런데 도대체 4년 동안은 왜 안 나왔나? 저는 그 녹취록은 네. 한동훈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그 녹취록이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닐 거라고 짐작합니다. 아 그렇죠. 2013년 때 녹취된 거 아닌가요? 네. 그게? 그러면 윤석열이 지청장하고 지검장하고 그리고 좌천돼서 고검에 가 있던 시절에도 그 녹취록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요. 윤석열과 그 당시부터 친분 관계를 맺었던 후배 검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어쩌면은 그 사실을 덮는데 공범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아닌 게 확인돼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의심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의심은 나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다시 그렇죠. 이야기하면 김건희 특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의 수하 역할을 했던 한동훈 등 뭐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윤이나 뭐 또 네네. 소윤, 대윤 이것도 네네. 있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그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부터 저는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 녹취록의 출처를 찾아가다 보면 누구의 캐비넷인지 저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 캐비넷을 관리했던 자가 이 사건을 무마해 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윤석열의 오다를 받지 않았나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보통 녹취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그렇죠. 가불 중에 하나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어디다 어떻게 뿌렸는지. 그렇죠. 네. 이건 쉬운 수사네요. 수사하면 다 나오는. 그렇죠. 김건희와 통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 사람 수사하면 될 거고요. 그 녹취록을 압수했다거나 증거로서 채취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검사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를테면 한동훈이 다음에 뭐 국힘에 당대표 선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력 당대표였고 유력 주자였고 이런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증거가 정치 보복이라고 증거가 얘기하고. 명확하고 이게 윤석열 관련성이라면은 네. 어떻게 본인이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걸요? 저는 한동훈이 첫 번째로 해명해야 될 게 윤석열이 검사에서 대통령까지 오는 와중에 있었던 비리, 불법의 영역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혹시라도 증거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손주성 고발 사주 의혹도 있고요. 채널A 사건도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이 무마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건도 한동훈이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동훈의 인생 역정 그리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단서라고 봅니다. 그럼 박진영 평론가 말씀대로라면 그냥 나는 관계없어요라고 한마디에서 끝날 건 아니네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실히 또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네. 예를 들자면 나경원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한동훈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그 빠루 관련되는 행적 관련돼 가지고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일침을 가했잖아요. 그랬죠. 그 수사 대상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경원만 수사 대상이 아니라 네.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줬다면 한동훈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거 분명히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는 양쪽에 다 있어야 되겠네요.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박진영 선생님의 말씀은
국힘 계열의 사람들이 정치 보복이라도 떠들더라도 네네. 이 특검들이나 이것들은 그냥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그렇죠. 특히 검사라는 공직 신분을 가지고 행했던 일들은 사실은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 네네.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 어쩔 수 겁니까? 없죠. 네. 어쩔 수 없다는 건 어떤 뭐 국무총리의 탄핵되고 네, 인수위가 없는 상황인 거고 네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이게 이제 대통령의 만기칠람 형태로 당분간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기칠람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만기칠람할 능력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무한 책임입니다.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 일하면서 배우겠다고 해서 윤석열이 나라 망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업이다. 본인의 업이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웬만한 장관들보다 더 업무 파악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인사를 쭉 진행할 텐데요. 그 뭐 이를테면 지금 뭐 벌써 하나는 삐걱한 게 오광수 민정수석 네네네.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분은 뭐 검찰 출신이어서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로 네네네. 이제 개인적인 좀 뭐 부끄러운 면모 때문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인선에서 좀 챙겨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네. 그냥 일 잘했던 사람을 쓰는 게 최고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농담처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월드컵에는 최고의 선수가 나가는 네네, 것이지 그렇죠. 신인 발굴하는 네네. 것이 아니다. 절대 인재를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제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적임을 찾아야 된다. 네, 적임자,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장관 되는 개인에 대해서 과잉 배려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잉 배려라는 건 어떤 측면으로? 뭐 실력 없는 사람들 경력 만들어주고 키워주기 위해서 아, 어디 예를 들면 서울시장 나가는 곳에 하나의 뭡니까 브랜드 달아주기 위해서 장관 자리 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일은 저는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경력 관리 필요 없다. 네네네. 장관이든 뭐든 그것은 일하는 곳이다. 일하는 곳이다. 제일 잘하는 것이고 사실 장관은요 대통령제에서는 저는 참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을 위한 소모품일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의민주주의의 최고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네. 즉 국민을 위한 소모품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써야지 어깨에 힘들어가고 정치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주의가 올랐네라고 폼 잡는 그런 엄중한 사람들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권위적인 사람들 그 김무성 씨 옛날에 저 노루기가처럼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권에 그런 사람들 많고요. 네. 한 3선 되면은 어깨 뽕이 들어가서 막 간다 이런 사람들 그래요? 제법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항 같은데 봐도 캐리어 자기가 안 끌고 다니는 사람들. 국회의원 3선 되면요, 그 통장에서 송금할 줄 모르고 지하철 표 못 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보 아닙니까? 그 이제 비서들이 해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 낙선한 사람들이 네, 이제 차를 자기가 운전해야 되잖아요. 네, 네.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고. 대한민국- 오랜만에 운전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네. 전 세계에서 보좌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네네네. 전 세계에서 네, 그런 네.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미국이 많다고 하는데 네. 미국 보좌관 없습니다. 그냥 네. 돈 줍니다. 네. 돈을 많이 줘서 돈으로 그냥 씁니다. 근데 법률적인 의미에서 공직자로서의 보좌관을 제일 많이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44, 5, 6, 7, 9의 인턴들까지 해서 한 9명, 10명 가까이 됩니다. 네네. 이거 싹 다 없애야 됩니다. 싹 다 없애가지고 다 없애면 한 명도 안 남기고요. 아니 뭐한 두세 명만 남겨둬야죠. 두세 명. 두세 명만 남겨두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국회라든가 정당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가 자리 잡고 국회가 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과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 입장에서는 뭐 국회의원 인당 9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할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그게 국회의원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국회나 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국회에 좀 역량이 축적되면 국회도 그러면 좀 근사하게 앞으로 일을 해나갈 그렇죠. 수 우리나라가 이른바 민주주의 비용이 네. 선진국들에 비교하자면 인구가 비슷한 독일이나 영국하고 비교하면 적게는 10분의 1, 아, 조금 많으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효율성이 소위 가성비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규모로 본다면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도와주는 이 이른바 지원 인력들의 숫자도 훨씬 늘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의원 개인에게 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운전이나 하고 지역구 관리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으로 가는데요. 당이나 국회로 오게 되면 정책이라든가 국민들과의 소통으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왕을 모시는 신하 같은 그렇죠. 존재여서 야 너 지역구 가서 살아 하면 사는 거고, 네네네. 예? 네네. 뭐 그러니까 완전히 매여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뭐 당에 요청하거나 국회 요청해서 내가 이런 뭐 그렇죠. 물가 관련해 가지고 한 어떤 도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촥 해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바꿔보자. 현재 한국 정치의 만악의 근원은 예. 잘게 쪼개놓은 지역구입니다. 아, 국회 지역구라는 것은 인구 구성 단위로 나를 선출하는 단위이죠. 네네.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발전시켜야 될 단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자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네네. 국회의원은 거기에 도와주면 되는데 국회의원이 올인해서 지역구에 내가 자기 다리 놓은 적 없습니다. 그 전부 다 지자체 예산으로 내려오지 그렇죠. 국회의원실 예산으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현수막엔 그렇게 현수막은 그렇게 붙이잖아요. 붙여놨잖아요. 지가 달인. 그게 사실은 낫다고. 우리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회 보좌진의 국회 외 근무 금지라든가 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국회 본연의 임무가 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당은 당원 중심으로,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지원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조직으로서 완전히 나누어져야 됩니다. 근데 박진영 선생님 말씀에 저는 100% 찬동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인 국회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하죠. 네. 네, 지금 정치개혁의 편하니까. 시즌이 지났잖아요. 2000년대 초반 정치개혁의 물결이 막 일어났는데 네. 그 뒤로 그게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꽃피워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정치 지도자들은 당원을 동원형으로 생각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당원들에게 훈련과 교육의 기회, 그 다음에 활동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을 해가지고 당원들이 정치 엘리트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부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아주 젊을 때부터 네네. 청소년 때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성장해 오고 30살이면 정당 경력 15년쯤 되고 막 이런. 우리는 좀 영입 멀었구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입. 영입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영입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좀 있나요? 거의 없죠. 신인은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육성해야 됩니다. 진짜. 네, 네. 발굴이 아니라 신인 발굴해서 나라 망했잖아요. 윤석열. 네, 국민의힘이 발굴한 신인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나라 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 지적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경찰 소환은 완전히 불응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를 버는 거 아닌가요? 제 추측입니다만은 네. 윤석열은 특검에 의해서 강제 구속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요? 그럼 폼이 납니까? 아니면 저항하기가 저항한다는 거죠. 네. 나는 이재명이 임명한 아, 특검에 저항한다. 아. 나는 상징이 되겠다. 내가 메시아가 되겠다. 라는 이런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죠. 감옥 가게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네네. 그런데 기왕이면 폼나게. 폼나게 가면서 슈퍼챗이라도 좀 더 받고 자기 지지자들이라도 좀 더 끌어모으겠다라는 이런 헛된 망상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가 병원에 입원한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건희는 윤석열보다는 머리가 좋잖아요. 아. 상황 파악이 잘 되니까 네. 병원 갈 때 됐다. 병원 가서 하루라도 더 버티자. 그 노리는 게 뭐예요, 그럼? 하루라도 더 감옥에 늦게 가는 거죠. 그 층병을 하면서. 그렇죠. 근데 정권이 다 끝났는데도 영향력이 있나 봅니다. 안산병원 같은 경우 입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우울하다고 입원. 그 전에 뭐 어떤 맺어놓은 관계 설정이 있겠죠. 네, 그렇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냉정하지가 않군요. 그러면. 냉정하지 않죠. 네. 예. 근데 윤석열, 김건희한테만큼은 냉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